안녕하세요. 달빛 책장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덥죠? 어느덧 7월의 한가운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냉방병이나 여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낭독을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독서와 포근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지은이 정영욱, 출판사 부끄럼. 1. 응원했고 응원하고 있고 응원할 것이다. 어떠한 힘듦인지 따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유 없음의 위로. 당신 참으로 힘들었겠다. 참 바빴을 테고 그만큼 허겁지겁 달렸을 테고 그래서 넘어졌을 테고 까진 상처에 아팠을 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데도 아주 지쳐 있을 테지. 아픈 마음 다독일 새 없이 나아가다 쓰린 곳 다시 다쳤을 테지. 내가 감히 당신을 알겠냐만, 어떠한 상황인지 알겠냐만, 얼마나 힘들지 알겠냐만, 그래도 힘들었겠다, 지쳤겠다, 이야기하겠다. 또 괜찮아질 거라, 나아질 거라, 더 좋은 일 생길 거라 이야기하겠다. 어떠한 힘듦인지 따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어떤 위로는 이유라는 주석이 달리지 않음에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니, 어떤 격려는 힘듦의 깊이를 알지 못함에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니, 또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 것이니, 비록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모르고 살더라도 말이다. 어디서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어떨까 한다. 내가 한 말들 그대로 스스로에게 해주었으면 어떨까 한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면 어떨까 한다. 자기 자신을 응원하면은 그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필요 없으니, 내가 나를 격려하면은 그 어느 깊이도 필요 없으니, 나 참 힘들었구나. 나 참 애썼구나. 그래서 지쳤구나. 스스로가 알아주고 이유 없이 응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기를 바라본다. 모든 위로는 이유 없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 참으로 힘들었겠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인공위성. 씁쓸하거나 공허한 감정이 들면 고개를 들어 이따금 하늘을 바라봅니다. 벌써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른 걸 보면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된 하루를 보냈나 봅니다. 어려서부터 유독 빛나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 초췌했던 기분이 개어지는 듯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지 저 밤하늘에 나를 위로해주는 반짝임이 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요즘같이 공기가 썩 좋지 않은 날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죠.
저기에 있는 반짝임은 인공위성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참, 낭만 하나 없는 퍽퍽한 일입니다. 저 반짝이는 것들이 내 머리 꼭대기를 윙윙 맴도는 인공위성이라니요. 이거 진짜 멋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하늘을 멍하게 보는데 어떠한 생각이 뇌리에 스칩니다. 반짝이는 건 똑같잖나 정도에. 내 눈에 가끔씩 보이는 저 별이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별 볼 일 없는 일이겠지만, 그냥 반짝이는 대로 별이라고 믿어본다면 별 볼 일 있는 일이겠습니다. 사실대로 믿지 않으니 제법 낭만적인 오늘 밤이었고 제법 순통 튀는 마무리가 아닐 수 없네요. 아, 이거 제법 쓸만한 일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믿고 보는 거 말이에요. 이 세상엔 내가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넘칩니다. 그런 답답함과 공허함이 몰려올 땐 그냥 인공위성을 보고도 별인가 싶은 심정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 게 마음 편한 일 같습니다. 내 삶에 가득했던 모든 열망 어린 단어, 희망, 꿈, 기대, 그 앞에 비록이란 말을 세워둡니다. 실망 전에 그냥 정도의 말을 세워둡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그냥 그거면 됐지 정도의. 이렇게 생각하니 저 반짝임은 실로 대단합니다. 전혀 낭만적이지 못한 것이 곧 맴돌다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것이 초췌한 나의 하루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비록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별탈 없이 흘러갔으니 그거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별 볼 일 있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 슬럼프가 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 1. 삶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늘 후회와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자. 나만 유독 후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님을. 나의 선택에 대해 자꾸만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2.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비교하며 배울지언정 비교하며 주눅들지 말자. 분명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타인에게도 상대방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기에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끝이 없다. 3.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일이라도 괜찮다. 가끔은 놓아주고 포기하자.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선 일이더라도 해결책을 찾으려면 노력은 분명 내 삶의 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고 쉬는 것도 아주 큰 능력이다. 4. 오늘도 서툴고 실수를 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실망하기보다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 힘든 거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 정말 잘했어. 5. 나이가 들수록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미련하거나 용기 없는 게 아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져주는 게 마음 편하다. 그 편한 마음으로 인해 비축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자. 6. 자신감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밥 든든히 먹고 당당히 나아가자. 까짓것 어때? 우리 곧 죽어도 자신감은 잃지 말자고. 오늘도 서툴렀고 실수를 반복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디는 나에게 고맙다. 나 정말 수고 많았어. 나의 가장 큰 적에게.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다.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졌던 시기에 적어놓았던 문구였다. 생각해보면 그랬다. 나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힘들다면 그것은 내 탓이 가장 크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내 덕이 가장 큰 것이었다. 그 무엇도 나 없인 나를 힘들게 하지 못했다. 그 무엇도 나 없인 나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내가 느끼는 순 감정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나에게서 나오기 마련이었다. 특히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될 일이 힘들다면, 힘들어해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힘들다면 그것은 정말 내 탓이었다.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꽉 잡고 후회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데 돌이키려고 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나라는 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황 탓도 남 탓도 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지만 탓할 무언가를 찾아 사방에 삿대질하는 내 옆엔 늘 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멈출 수 없을 때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염려할 가치가 있는 일만 염려할 것. 힘들 가치가 있는 일에만 힘낼 것. 내가 쏟을 수 있는 감정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마음을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일임을. 포기할 가치가 있는 일은 온 마음으로 놓아줄 것. 후회할 가치가 있는 일은 움켜쥐고 마음껏 아파할 것. 그럴 때에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흐려서 비가 온 것이니 후 맑은 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임을. 자신을 너무 큰 적으로 돌리며 외면하지 말 것. 자신을 적으로 만든 것 또한 나 자신이지만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기 전에 나의 가장 큰 친구였음을. 내일의 나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치열하게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떠올려 보기로 합니다. 경쟁, 혈투, 열망쯤의 단어. 표면적인 의미와는 반대로 떨어지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에 몰린 느낌이 떠오릅니다. 진퇴양난, 배수지진 같은 사자성어도 있겠습니다. 대략 도망칠 곳이 없어 애써 싸워내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현대의 우리의 삶은 진퇴양난일 상황도 배수지진일 상황도 많지 않습니다. 굳이 삶 전체로 보지 않아도 오늘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매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앞에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도망치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내일의 나. 생각해보니 내일의 나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오늘 설렁설렁 살아도 내일의 내가 해결해 줄 겁니다. 이 글을 본 오늘만큼은 내일의 나를 믿고 그렇게 치열하게 애쓰지 않기로 합니다. 애초에 지금 피나는 노력이나 혈투에 가까운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면 오늘은 반만 치열하게, 내일도 반만 치열하게 해도 고작 하루 차이로 해결됩니다. 하루 늦는다고 내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날 죽일 듯 쫓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걸 보고 있는 지금만큼은 무책임하게 내일의 나에게 맡겨보기로 합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별로 달라질 것이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삶이 된다곤 하지만 모든 하루하루가 다 기억나진 않는 것처럼 잠시 잊고 내일에 맡겨도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구멍이 나버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 왜 이렇게 까먹는 거지?
시험을 앞두고 연거푸 탄식을 하며 내 머리가 컴퓨터 같았으면 좋겠단 말을 했었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상상. 내 머리가 컴퓨터 같았더라면. 그때 친구는 말했다. 그 대단한 컴퓨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인간 아니냐고. 학창 시절엔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힘든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었다. 인공지능 분야가 발달하며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영상을 보면 그때가 언제쯤일까 궁금증을 갖는다. 하지만 이내 부정한다.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사람이 가진 경험의 힘을 믿는다. 사람에겐 지운다고 해서 끝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나의 실수로 인해 그르친 일은 내 기억에 남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에 나는 다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잘못이 나에게도 상처로 남기도 해서 똑같은 잘못은 되도록 피하게 된다. 컴퓨터는 지우면 다신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워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생각난다. 그래서 그런 경험 덕분에 우리는 지배당할 수 없다고. 나는 오늘도 어디선가 실수를 할 것이고 상처를 입을 것이다.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크게 대어 인상을 찌푸릴 것이다. 하지만 어떤가 쉽게 지울 수 없기에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은 조금 더 큰 일로 다가와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가 어쨌건 지울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기에 나는 또 그것을 양분 삼아 나아갈 것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힘듦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 머리론 알고 있더라도 나의 힘듦은 변함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도 숨쉬고 있고 실수하고 있기에 잘못하고 있기에 그래서 후회되고 아프기에 당신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정확히는 속쓰린 일로부터 배워가기에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 컴퓨터는 죽어도 하지 못하겠지. 저 스스로 계속 괜찮은 무언가로 나아간다는 거. 우린 서툴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경험을 먹어가며 제법 쓸만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 오늘 실수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제법 쓸만한 핑곗거리였다. 오늘 힘들어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는 쓸만한 핑곗거리였다. 앞. 가끔씩 앞이 있다는 게 나를 괴롭힌다. 지금은 막혀도 또 다른 앞이 나를 반기고 있다는 건 꽤 숨튀는 일이지만 지금도 막히는데 여전히 앞이 있다는 건 꽤 숨막히는 일이었다. 더 이상 헤쳐나아갈 수 없는 앞이라는 벽은 꿈꾸며 살아온 나를 현실 앞으로 데려다 놓는다. 잔인했다. 앞은 잔인했다. 앞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 좀 껌껌하다. 좀 꽉 막혔다. 언제부터 앞은 나에게 무시할 수 없는 장애였다. 앞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절뚝였다. 나의 바로 앞을 가로막는 큰 무언가 있다는 게. 내 앞은 지금보다 좀 더 퍽퍽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미래를 생각하며 더 좋은 앞을 상상하는 우리였지만 언제부턴가는 좀 더 껌껌한 앞날을 그리게 된다. 이제야 세상을 배운 걸까? 아니, 지금껏 세상을 너무 몰라봤던 것일까? 물로 봤던 것일까? 나는 이제야 앞이 두렵다.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제야 더 두렵다. 두렵게 생각하는 나를 또 두렵게 생각하는 내가 있을까 더 두렵다. 언제부터 나의 앞엔 두려움에 허덕이는 나만이 있었다. 앞, 앞에 앞이 끊임없이 있었다. 앞을 꾸미는 단어는 먹먹함이다. 계속 있다.
나는 정말 꾸밈없이 계속 두렵다. 앞으로도 계속 두려울까? 두렵다.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아지지 않을 때.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엔 냉장고에 있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한 입 베어 물어보지만 여전히 눈밑은 어둡습니다. 어느 날엔 다소 지저분했던 방을 정리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구석구석 정리하면서 눈에 밟히는 지난 2년의 흔적이 내 맘에 콕콕 밟힙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누워봐도 매트리스가 까칠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괜히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오면 지금은 기분이 좀 그래서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다 잠이 듭니다. 일어나니 창밖은 어둡습니다. 친구에게는 서운함이 담긴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닌데 말이죠. 깜깜한 풍경에 괜한 오해까지 생기니 마음은 우울함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모릅니다. 담배를 태우며 전화를 하는지 아닌지 그 호흡의 소리만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걸요. 아빠 담배 피워?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뻐끔뻐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빠 담배 끊었잖아. 왜 또 피우는 거야? 핀잔을 줍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아마 우리 아빠도 그랬을 겁니다. 괜찮은 척 해봐도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러다가 괜히 일만 더 꼬이고 그래서 그렇게 굳건히 약속했던 담배를 다시 뻐끔뻐끔 그래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뻐끔뻐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니 안부를 묻고 싶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급 후회가 됩니다. 이럴 땐 모르는 척 넘어갈 걸 그랬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뿐인 아빠의 숨구멍을 막아버린 건 아닐지요. 이야기가 오가던 중 뜬금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직도 담배를 태우고 있단 건 나보다 긴 여정 동안 괜찮아지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빠의 뻐끔뻐끔을 내가 전파로 느끼듯 나의 흐느낌을 아빠도 전파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빤 허겁지겁 전화를 끊으려는 나를 막지 않아 주었습니다. 왜 우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붙잡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나에게 울구멍을 내어준 셈입니다. 아무리 괜찮아지려고 해봐도 괜찮지 않던 나의 마음에 조금은 볕이 쬐입니다. 마음에 잔뜩 낀 먹구름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력해봐도 노력대로 안 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 깊은 한숨을 쉬었겠죠. 그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고 동질의 아픔을 나누고 펑펑 울고 조금은 기분이 풀리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삶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다 감히 말해봅니다. 마음만큼 생각만큼 다 되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치유와 희망을 얻습니다. 굳이 괜찮은 척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겁니다. 모두가 서툴더라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그 안에 목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우리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위로와 희망 같은 걸 찾아냅니다. 동질의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무던히 껴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삶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0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들. 1. 유독 나만 불안하고 힘든 것 같은데 다들 그렇더라. 와중에도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될 대로 되라 식의 마인드가 있더라는 거. 걱정해서 해결될 일 안 될 일 구분해서 괜한 거로 스트레스 받지 말도록 하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이 가끔씩 꼭 필요하다. 내일의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2. 쉴 거면 확실하게 쉬어야 한다. 괜히 쉬면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을 바엔 쉬지 않는 편이 옳다. 3. 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을 주었지 싶었다. 걔 말고도 좋은 사람 널렸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가끔가다 카톡 부사나 확인할 그런 사이에 연연하지 말자. 4. 사람은 변화를 강요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내 힘으로 바꾸려는 생각은 오만한 것이었다. 변할 사람은 알아서 변화할 계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 5.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릴 때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6. 몸도 몸이지만 마음을 정말 잘 챙겨야 한다. 만성 피로나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마음의 병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7. 잘나버릴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인들도 유심히 보고 함께 걸러야 한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상처를 쉽게 허락하지 말 것.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를 성장시킨 건 뼈아픈 말이 아니었다. 나를 무너뜨릴 뻔한 일련의 사건도 아니었다. 또 그것을 당해낸 인고의 시간도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수한 계기로부터 꾸역꾸역 변화해온 나 자신이었다. 상처의 덕도, 시간의 덕도 아닌 결국 변화하고자 하는 나의 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되도록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 시간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픔이 나를 성장시켜 줄 거야 생각하는 자신을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있을 상처를 쉽게 허락할 명분을 줄 뿐이니 그런 것들로부터 성장한 당신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의 계기를 찾아 꾸역꾸역 변화해 왔을 당신이기에 모든 상처가 다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상처를 성장의 이유라 합리화하며 쉽게 허락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쉽게 마음을 주지 말라. 그 어떤 수용이라도. 함부로 마음을 열지 말라. 그 어떤 다정이라도. 조급히 의미를 두지 말라. 그 어느 값어치라도. 성급히 상심하지 말라. 그 누구의 거리낌이라도. 애써 숨기지 말라. 그 어떤 부정이라도. 많이 보여주지 말라. 그 누구의 두드림이라도.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 그 언제의 지나감에도. 선뜻 앞서지 말라. 그 어떤 예상이라도.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상처를 허락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을 알아간다는 것. 행복이 두려워지는 것. 언젠가 철없던 내가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구나 느꼈던 때는 나의 행복이 두렵기도 했던 때였다.
나 지금 정말 좋고 행복해. 그래서 두려워. 행복한 기억은 꼭 피하고 싶은 기억이 될 테니까. 지금 이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잊고 싶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싫고.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거. 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렇기에 코앞에 행복을 두고 두려워지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확 껴안고 싶다가도 저 멀리 던져버리고 싶어지는 것. 오늘 쉽게 행복할 수 없는 이유였다. 아는 만큼 겁쟁이가 되는 거. 지금보다 나중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 혹하다가도 휙 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 어쩜 세상을 알아간다는 건 이렇게 잔인한 일일 수도 있었다. 나의 맨 앞.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웁니다. 응애.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엄마입니다. 웅얼웅얼 엄마. 슬퍼서 운 것도 아니고 애타게 찾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태어나 보니 그런 것들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우는 일이, 힘들 땐 엄마를 찾는 일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나는 언젠가부터 엄마를 찾으며 울기를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맨 앞에 있던 걸요. 우리의 맨 앞엔 용맹함이 없습니다. 호랑이 같은 기운도 없었죠. 그저 나약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맨 먼저 약해 빠졌습니다. 오늘만큼은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작은 위로입니다. 가끔씩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이긴 싫은 마음. 옷은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춥다. 마음도 옷을 입는다. 사람이라는 옷을 입는다. 마음의 옷은 입으면 답답하고 벗으면 외롭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긴 싫어하는 거다.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하면서도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상처를 주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서로를 감싸는 것. 삶은 이기적인 마음이 모여 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상처가 많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뜨거운 것을 허겁지겁 먹다 입천장이 다 까졌더라도, 급하게 움직이느라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었더라도, 손톱을 정리하다 깊게 들어가 속살까지 잘라냈더라도, 깨진 유리잔을 함부로 집어 손이 베었더라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기로 한다. 전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별거 아닌 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더라도, 소중한 것과의 이별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더라도, 오해 때문에 누군가와 갈라섰더라도, 가진 것의 부족함이 무척 서글펐더라도, 그래도 그 과거와 지금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되돌리려 애쓰지 말기로 한다. 이미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안다. 내 탓이 아니라며 상황 탓을 하고 싶겠지. 무언가를 미워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아주 후회하고 또 되돌리고 싶었겠지. 그런 온갖 감정이 오늘도 당신의 새벽을 흔들어 놓았겠지. 그러나 말할 수 있다. 다 지나간 후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 언젠가의 좋지 않은 일들을 이겨낸 당신이 여기 있다. 결국 버텨내어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어쩌면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든든한 내가 존재하는 셈이다. 모두 당신 탓이자 당신의 것이다. 상처를 만든 것도 당신이지만 상처를 견딘 것도 당신이다. 또 그것으로부터 아주 깊게 배운 것도 당신이다.
은연중에 버텨낼 자신이란 걸 믿어준 용기도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아, 당장의 상처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라. 자신을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말고 타인 또한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모두 그동안의 상처를 무던히 이겨내어 지금 여기에 꼿꼿이 서 있는 것이니 앞으로의 시련에 대해서도 꼿꼿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상처가 많은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또 후회로부터 무던히도 잘 견뎌내었다. 지금의 당신이 되느라 얼만큼 힘들었을까?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썼을까?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애써 잘 견뎌내었다. 그거면 된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되었다. 마음 접기. 여기 근처에 A4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종이를 들어 계속 접어볼까 합니다. 이걸 보는 당신도 접고 계신지요? 우린 아마도 9번을 채 접지 못해 포기할 겁니다. 종이는 사람의 힘으로 9번 이상 접질 못한다 합니다. 최대 횟수는 기네스북 기준으로 고작 9번이라고 하죠. 신기하기도 우습기도 한 사실입니다. 저 얇은 종이도 접고 접다 보면 도저히 접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한낱 종이도 그러한데 사람 마음이라고 다를까 싶습니다. 마음을 접는다는 건 그리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겠죠. 6번, 7번, 9번. 그렇게 계속 접어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닐까 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속상한 마음, 후회되는 마음. 우리 도저히 내 힘으론 안 되는 걸 접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 아닐지요. 저 얇은 종이도 몇 번 접으면 못 접힌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종이보다 두꺼웠음 두꺼웠지 얇을 리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라도 억지로 접으려 하지 말아요. 진짜 접는다는 건 9번, 10번 계속 접어 작게 만드는 게 아닌, 시간이 지나 접고 싶단 마음이 없어지는 거니까. 어떤 일이라도 잊어버리려 안달하지 마세요. 정말 잊는다는 건 9번, 10번 지우고 지워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닌, 쓰여진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말기로 해요. 접지 못한 것들, 잊지 못한 모든 것들,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란 생각으로 부지런히 나아가 멋진 내가 되어 살아가기를. 그 시간을 인내한 우리, 더 넓은 사람이 되어 차마 접지 못한 것들, 전부 펼치며 살아가기를. 마음이 갑갑할 때 피로했던 것들. 1.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자. 마음 환기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혼자서 풀지 못하는 감정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큰 변화에 집중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목표부터 세워보자. 너무 거대한 목표는 그에 도달하기도 전에 나를 지치게 할 것이다. 작은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은 사소한 변화이더라도 나에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성취감을 줄 것이다. 3. 건강을 챙기고 몸매를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단짠 자극적인 거 나에게 넣어주고 스트레스를 풀자.
먹는 행복만큼 인생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복이 없더라. 4. 내 탓 남덕이라는 생각보다 남 탓 내 덕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나를 응원해주자. 모든 일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잠시의 마음 환기를 위해서 나를 더 치켜 세워주자. 5. 지금부터라도 나의 감정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예전에 메모했던 감정이 있다면 찾아서 꺼내보자.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다짐을 했지? 내가 잊어버리고 산 건 무엇이 있지?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 있지? 6. 조용한 바다로 떠나보자. 꼭 바다뿐 아니라 잔잔한 윤슬이 비치는 호수에 가도 괜찮다.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멍하니 생각을 지울 수 있는 그 어느 곳으로든지 떠나자. 7. 지금, 바로 지금. 그 어떤 핑계에도 지지 않고 결단한 지금 이 순간, 나의 환경이든 나 자체이든 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하자. 이걸 보고 있는 지금. 당신의 존재. 아름답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세상에 좋은 단어를 모두 빗대어도 모자랄 만큼의 당신이다.